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류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와, 와, 전 해와고요. 저는 소유입니다. 벤캡스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뭐 저번 주에 이어서 간단하게 예, 연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연초에 간단하게 무슨 일이 얘기해볼까요? 있었는가? 연초에 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라기보다는 제가 집에 제가 얘기했나? 구글 크롬캐스트를 샀어요. 제 방에 있는 TV가 스마트 TV가 아니어가지고 맨날 그냥 동그리로 이렇게 미러링해서 봤었는데 구글 크롬캐스트라는 신세계를 이제서야 알게 돼가지고 그 연결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넷플릭스, 뭐 쿠팡 플레이, 티빙 이런 거를. 음, 그래서 너무 윤택한 이제 여가 생활을 이제 보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한 이 작품도 그걸 달고 나서 이제야 좀 보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음, 그래서 주말에 요즘 그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어제 회사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집에 있다가 쿠팡 플레이로 뭐 보지 이렇게 봤는데 위키드가 올라온 거예요. 공짜는 아니고 어디에? 돈 쿠팡 플레이에 아, 그 돈 주고 대여하는 걸로 올라온 거예요. 음. 근데 그냥 판도 있고 더빙판도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그 대여가 한 8,000원인가 그런데 아무튼 그때 뭐 극장이랑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내려가서 더빙은 아쉽게 못 봤어요. 제 스케줄도 없고 이래서. 근데 소유가 위키드 더빙 꼭 보라고 전에 얘기했던 게 생각이 맞아요. 나서 그러면은 시간 난 김에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저는 음, 이제 뮤덕으로서 이게 다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러고 이제 봤는데 그 약간 그러니까 좋았는데 그건 있었어요. 이제 입이랑 싱크가 안 맞으니까 살짝 그러니까 더빙을 안 보다가 봐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싱크가 안 맞아서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귀호강은 제대로 했다. 아우, 라는 오디오가 좀 생각이 더 좋은 것 들었습니다. 같다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거를 상상하면서 또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뮤지컬 이 가사에서 안 바뀐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영화화 코리아 되면은 캐스트라고 써있어, 아예. 보통 이제 영화화 되면은 그거에 맞게 좀 바뀌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바뀌는 게 없었던 것 같아서 또 진짜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더빙 쪽 맡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 쓴 것 같아. 잘했어, 아주. 일 아주 잘하시는 분을 쓴 것 같아. 잘했어. 그런 윤택한 여가 생활을 요즘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녹음 끝나고 에픽하이 콘서트 다녀오기 전에 혼자 이제 영화관 가가지고 도쿄 갓바더즈, 한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 이걸 음, 이제 메가박스에서 하길래, 음, 또 곤사토시 감독에 대한 어떤 명성은 알고 있었지만 음, 어떤 그의 작품을 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요즘에는. 음, 파프리카라든지 음, 뭐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도쿄 갓바더즈를 이제 원래 넷플릭스에 있었는데 음. 내려갔더라고요. 헐. 영화관에 한다고 해서 보러 갔다 왔고, 그 음, 다음 날에 이제 또 똑같은 데 가가지고 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위키즈 더빙을 봤어요. 음. 그랬던 연말에 그런 것도 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음. 문제는 이제 연초인데, 와, 1월 1일부터 감기 제대로 걸려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감기 요즘 많은 밤에 걸리듯. 밤에 오한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독감 아니야? 엄청 아팠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음. 근데 독감 검사비 25,000원이거든요. 지갑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독감은 아니었고, 다행이네. 근데 그 1월 1일부터 확실히 감기다 싶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어, 콧물이 엄청 나고 두통이 계속 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감기가 진짜 독하다 하는데 진짜 음, 독하구나. 왜냐면 이 생각을 어떻게, 이 감기 걸리기 직전에 음, 다들 감기 걸리는데 난 그래도 안 걸리네. 요즘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나 보다 이러고 음, 있었거든요. 음, 바로 걸리는 거야. 음. 그래서 요즘에 감기 가능한 한 참 많이 조심하시고 가습기 사용하시고
실외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입안에 건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마스크 좀 한 번씩 껴주시면은 좀 덜 걸리지 않을까. 진짜 독하더라. 그래서 연초부터 조심하세요. 개 큰 액땜을 했습니다. 개 큰 액땜. 나 이제 행복할 거야. 이번 연도 2025년도 나 행복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연초에 있었던 일. 네. 그리고 어제 조카 두 돌이었거든요. 야. 조카 덕질 좀 하고 왔습니다. 저한테 사진을 보내시더라고요. 아니, 또 진짜 많이 이게 컸더라. 혜아가 또 약간 멘탈이 요즘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쁜 거 보고 귀여운 거 보면 기분 좋아지니까 제 눈앞에 있는 가장 이쁘고 귀여운 걸 보냈을 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컸더라. 한 5살 같아. 근데 얘가 응. 그냥 물리적으로 좀 다른 또래에 비해 큰 것도 있어. 그치. 아빠가 유전자가 큰 유전자여가지고 또래에 비해 좀 물리적인 크기가 키나 이런 게 약간 더 커. 그러니까 약간 오바 보태서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근데 말도 웬만한 거 다 해. 어. 말도 되게 말이 엄청 빠른 편이라서 좀 이렇게 나이에 비해, 그러니까 실제 나이에 비해 조금 더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게 있지. 좋겠다. 좋은 유전자네. 나도 크고 싶다. 언제 삼촌끼를 역전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귀여워, 애기. 아무튼 뭐 그랬다는 사실. 그랬다는 사실. 자,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사실 저도 굉장히 편한 환경에서 봤는데요. 바로 그 태블릿 혹은 스마트폰 거치대를 제가 며칠, 딱 이틀, 엊그제 샀다. 어제 왔어요. 어제 왔다. 엊그제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본 영화가 이번에 본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었어요. 오. 이거를 진짜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샀지. 꽤 돈이 아까울 일은 없다. 특히 태블릿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돈이 아까울 일이 없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즐기기 아주 좋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네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저에게는 이런 느낌의 영화라고 선입견 같은 게 있었던 게 이게 약간 대학교 처음 오거나 이러면은 영화 추천 이런 거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 새내기들. 맞아. 그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영화 중에 하나 아, 진짜?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대학 신입생들의 영화 버킷리스트 안에 꼭 들어있는 영화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지성인이라면 상하탑에 있으면은 한 번쯤 봐줘야 하는 그런 영화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름부터가 혐오스럽다고 하니까 이렇게 봐야지 하다가 약간 안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저도 여기저기서 막 추천이라기보다는 명작이라고들 했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다 보면 뭐 회원님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이러면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게 얘가 이제 맨 앞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영화 제목이나 이런데 혐오스럽다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뭐 어떻길래 이 혐오스럽다는 단어를 제목으로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요즘 방 꾸미기에 미쳐 있는데 지금 제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그래서 보는 유튜브 중에 좀 일본 빈티지스럽게 방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나중에 추천 좀. 약간 그런 재밌어 보이네. 그런 방 꾸미기 컨텐츠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벽에 붙이는 뭐 엽서나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색감이나 분위기가 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의 포스터랑 너무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류의 그 영상미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역시 약간 일본 컨텐츠들이 제목에서 호들갑을 많이 떨긴 한다.
맞아 맞아. 혐오스럽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혐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단어 생각을 하면서 선택이 좀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오바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 너의 어. 췌장을 먹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좀 오바스럽다. 아, 그러니까 제목 오바스러운 선정에. 거랑 이제 일어를 한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땅히 선택할 만한 단어가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키라와레 마츠코노 이쇼. 미움받다. 어. 번역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 어. 그렇게 하면 좀 말이 되네요. 미움받다라고 하면은. 음, 미움받다와 혐오는 또 경중이 다르니까. 그렇죠. 많이 다르지. 음. 그래서 제목에서 약간의 어떤 호들갑이 어느 프로세스여선가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근데 아까 저번 제가 오징어 게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엄청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일본의 어떤 그 추리 소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이런 비참한 일생들이 좀 많이 보여.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야기적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모르겠지만 이야기 속에는 이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혹은 이 소설 원작 소설을 안 봤지만 원작 소설이 추구하는 바는 이런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정성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명작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엄청 위대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카와지리 마츠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후쿠오카에서 출생을 합니다. 근데 여동생 쿠미가 있어요. 여동생 쿠미가 있는데 쿠미가 되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케어를 엄청 그 가족들의 온 관심은 쿠미를 향해 있는 거죠. 약간 이제 위키드에서 엘파바가 동생이 이제 막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아빠는 동생만 예뻐하고 네사로즈인가? 엘파바는 아마 그랬던 것 같다. 네사로즈만 이뻐하고 엘파바를 약간 그렇잖아요. 물론 초록색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자꾸 마츠코를 자꾸 이렇게 신경외로 만들고 선물도 쿠미한테만 주고 막 이러니까 마츠코가 이제 열등감을 가지면서 애정 아빠를 결핍.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상한 표정 맨날 짓고 이러면서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츠코는 잘 자라서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영화상에서는 너무 그 약간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되게 꿈 같은 교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배에 타서 아이들이랑 노래 부르고 가운데서 마츠코는 지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리우라고 하는 남학생이 그녀를 훔쳐보며 그녀를 흠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수학여행에서 어떤 슈퍼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절도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특유의 그 오바스러운 게 있어요. 아 이건 진짜? 가만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가 절도를 하면은 그냥 쥐어받고 돈 달라고 하고 끝나잖아요. 아니면 뭐 경찰에 그냥 인계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항상 그 누군가 절도를 한 거를 잡아내면은 그 자리에서 그 잡아낸 사람이 엄청 그 무릎 꿇린 다음에 조리돌림을 하더라고. 항상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무라카미 소설이었나? 절도를 하는 사람을 이제 막 그 엄청 갈구는 옛날에 제가 또 아오이 유가 나온 어떤 영화에서 가족이 막 그 어떤 가족은 막 미국에 가 있고 막 가족이 해체되고 아빠가 치매를 걸리고 막 그런 내용가 있는데 깜빡해서 계산을 안 해가지고 막 혼나고 있고 막 이런 장면들 보면은 그 가게 사장이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건 아니잖아 사실. 그냥 돈 물어내시고 법적 그건 아니지.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였으면 끝날 문제인데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막 그러려고 하니까 마츠코가 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막 이러는데 일단 물어보러 가서 제가 잘못 물어봤을까요? 이러면서 잘못 물어보더라고. 너가 훔친 거 맞지 않니?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류는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빨리 나는 누워서 쉬고 싶은데 하니까 그냥 류가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고 내가 돈 주지 뭐 하고 돈 줘요. 근데 사장이 또 본인이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 이렇다니까. 우리나라였으면 그냥 돈 줬으면 알겠어요. 맞아, 너무 맞아. 받을게요 하고 끝났을 텐데 여기서는 꼭 그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야. 도계자를 받아야 되나 봐. 일본은 약간 도계자를 사랑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류가 안 오니까 데려오는 거 또 귀찮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도계자를 하는 몇 가지 방법 이런 영상 있는데 그것처럼 점프를 팍 뛰어가지고 팍 도계자를 하더라고요. 과장된 도계자를 하니까 이제 거기 지나가던 교장인가 가 보고 네가 잘못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 그러면 학교에는 이렇게 말하고 류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교사 거기는 이렇게 얘기해서 끝내던 걸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근데 그게 잘못한 사람 태도야? 네? 잘못했으면 가슴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니까 빨리 그러니까 쓱 보여줘 버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류한테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하니까 류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교사직을 잘리게 되면서 마츠코의 일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좀 심각한데 약간 꽁트처럼 엥? 뭐 제가요? 이걸요? 뭐 이렇게 둥짝둥짝둥짝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거미집 같이 약간 옛날 영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 연출을 또 활용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가슴까지 보여줬는데 결국 학교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류가 그 선생님들 앞에서 이 마츠코가 나한테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일이 더 커져서 결국 마츠코는 선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미 그래서 그런 김에 이제 답답한 집에서도 가출을 해요. 쿠미를 쿠미가 붙잡으니까 막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출해가지고 본인이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는 작가인 야메카와와 사귀고 동거를 시작하는데 처맞고 삽니다. 아, 근데 그니까.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왜 사랑하냐고. 여러분이 그 인간 실격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진짜 그냥 쓰레기예요. 인간 실격이 왜 그렇게까지 고평가 받는지. 또 나 문학 연구자로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약간 옛날 그 당시 소설에서 지식인들의 자의식 과잉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끝을 달리하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아무튼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막 나는 재능이 있지만 세상이 막 그렇고 약간 피해 의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치, 다자이 그치. 오사무는 그래도 그런 소설이라도 남겼지. 아무것도 없는 작가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남자한테 맨날 처맞으면서 살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너 돈 가져와 몸이라도 팔아 이러니까는 몸은 못 팔고 이제 동생한테 가가지고 이제 돈 좀 빌려줘 이러니까 그 동생 유명한 배우인데 혹시 아시나요? 많이 봤어. 정확히 그 누군지 몰라. 한자원학기에 오하다라고 응. 그 역할로 나오는 그 배우인데 그 배우의 젊은 시절을 보게 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동생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너 아버지 죽었고 이 돈 갖고 너 이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쁜 마음에 가가지고 야메카한테 돈 받아왔어 이러니까 너 굴욕을 무릅쓰고 집안에 손을 벌렸구나 하면서 막 키스를 퍼붓다가 근데 어쩌라고 하면서 막 또 때리고 성폭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죠. 기차 앞에서 기차에 죽고 그 치여서. 장면을 그 막 뛰어나간 마츠코가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뭔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던가? 맞아. 응. 하지만 아니었다. 불행은 음.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그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심지어 유부남인 테츠야? 그 사람이 이제
그녀를 꼬시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만 되면은 그녀에게 나타나서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웬즈데이 이러면서 어떤 노란 벽돌길을 걸을 것만 같은 비주얼로 일요일이 되면 그가 나를 찾아와서 우리는 사랑을 해. 막 그런 장밋빛처럼 보여주는데, 근데 그래서 그의 아내를 보러 가죠. 이 정도라면 내가 이길 수 있겠는걸? 이러면서 이제 그녀에게 그 사실을 말하게 되면서 이제 둘 사이의 어떤 불륜 관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건, 너를 좋아했던 건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어. 그를 사랑했던 너를 안음으로써 나는 그 열등감을 해소했던 거야. 너의 몸은 참 좋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츠코는 내 몸이 좋았다고? 그러면 소프랜드를 가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삶을 연민하기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녀가 내린 어떤 판단들이 좀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극단적이야. 받고 싶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면 좀 더 덜 처참한 방법들이 있는데 고민이 여기서는 없어. 생각과 고민이 없이 일단은 판단이 먼저 앞서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줘서 모든 것들이 극단적이고 설득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또 이렇게 연민할 수는 또 없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소프랜드에서 처음에는 막 되게 인기를 얻었지만 점점 약간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점점 이제 밀려나게 되죠. 약간 그 마츠코는 약간 센 화장에 그런 식으로 어필을 처음에 하는 걸로 성공을 했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더 여리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성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그만두게 되고. 맞아. 그리고 이때 또 시대가 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 잘 알겠지만은 이때가 뭐 오일 쇼크인가 막 이런 것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소재를 계속 넣더라고. 여기서는 그 휴지를 사재기한 모습 뭐 이런 게 맞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IMF 이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라면 보고 약간 별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구나를 이렇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기둥서방인 우노데라랑 동거를 하면서 이제 매춘을 하는데 이제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우노데라가 이제 다른 여자랑 만나니까 싸우다가 이제 그 마츠코가 내가 맡겨뒀던 돈 줘, 나 이제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미 다 써버렸어.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칼로 찌르게 되죠.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하면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야메가와가 다자이 오사무의 환생이라면 나도 그가 자살한 곳에서 자살해서 그 곁으로 가겠다라고 딱 하는데 이미 이제 거기선 자살하기 힘들게끔 이제 물이 이제 얕은 물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어디 바 같은 데 가가지고 술 먹다가 그 옆에 어떤 만나가지고 남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미용사예요 이렇게 해서 갈 곳이 없으면 저희 집에서 잠깐 있으시죠. 그래서 아내분은요 몇 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남자 배우도 그 제가 좋아하는 타이거 앤 드래곤에서 이제 약간 신진 라쿠고 장인으로 나오거든요. 완전 약간 힙합스럽게 약간 라쿠고를 하는 그 웃긴 애로 나오거든요. 대박. 그래서 또 반가웠어. 약간 그 일본 드라마를 보면은 어쨌든 인기 있는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배우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반가웠습니다. 여기서 완전 되게 약간 쑥맥남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연기 톤은 또 비슷해. 진짜?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와 사랑에 빠지고 그의 집에서 지내면서 행복해하면서 그 미용사 일을 또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이때가 생각해보면 유일하게 마츠코가 남자에게 맞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좋은 남자와 함께 사랑을 나눴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에게 체포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의 어떤 꿈 같은 사랑은 한 달 만에 끝을 맺게 되고 살인죄로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네. 그래서 교도소에서 아주 착실하게. 7년. 근데 약간 좀 빨리 나왔네. 한 7년 정도 복역을 하면서 이제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약간 모범수처럼 음, 별다른 트러블 안 일으키고 뭐 미용 기술도 착실하게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를 만나죠. 메구미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그 남자를 떠올려요. 그 미용사 남자를. 시마즈. 어. 계속 그와 함께 할 미래를 상상하는 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냥 미용사 남자 얼굴을 떠올렸다가 점점 약간 이 얼굴이 미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케맨으로 변하는 상상까지 도달하게 되는. 맞아. 그 이 교도소 씬이 또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셀블럭 탱고처럼 맞아, 노래랑 막 같이. 이제 사연들을 노래로 계속 막 풀어주면서 막 하거든요. 이런 연출들이 전체적으로 음악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뮤지컬적인 걸 기법을 많이 활용하면서 뮤지컬, 꽁트 이런 다양한 장르에서 차용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구구절절하고 지리멸렬한 이런 사연을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노래도 이제 너무 좋고. 다 같이 모포에 눕는 장면을 이제 엇박자로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같이 눕고 그 같이 다리미 다리고 일하는 장면도 되게 리드미컬하게 딱딱딱 해가지고 그런 미장센적인 측면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맞아. 그리고 약간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과 같은 그런 영상 효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막 너무 슬픈 얘기인데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인 거잖아요. 밝은 감정을 돋보이게 하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두운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진지하고 딥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급부에 있는 가볍고 지리멸렬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영화, 소설, 연극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면 그 시종일관 이렇게 진지하게만 한 작품보다 웃긴 장면도 있고 막 맞아. 이런 장면들에서 결국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진지한 대사 한두 가지가 결국엔 사람들에게 더 와닿게 만든다고 맞아.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반대 급부에 있는 연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 같고 아니면 셀블럭 탱고 시카고 같은 그런 활기찬 어떤 연출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맞아. 추가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비호감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되게 연출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착실하게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계속 이렇게 꽃받친 거예요, 머리가. 막 내가 다시 미용실로 가면은 시마즈가 나를 다시 뭐 받아주겠지, 나를 반가워해주겠지, 막 잘 갔다 왔다고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완전 이렇게 꽃밭이 상태로 갔는데 이미 시마즈는 가정을 이루고 애까지 낳은 상태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7년이나 흘렀는데 거기서 또 마츠코는 또 한 번에 또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다다이마라고 중얼거리면 떠나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시마즈 입장에서 한 달 정도 행복하게 살았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또 시마즈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좋은 사람이 또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니까.
근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마츠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밝은 연출이 나온다. 약간 이런 것도 본 것 같아. 막 음. 꽃이 날리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남자를 기다리던지 얘가 약간 좋은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든지 이럴 때 계속 이렇게 꽃이 날리고 뭔가 그런 밝은 연출들이 나온다. 그래서 더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방금 했던 소요의 음. 얘기랑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한편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응, 그런 꽃 같은 연출들, 그러니까 마츠코의 심리 상태가 무언가를 기대할 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다 보니까 맞아. 너무 덥석 물게 되고,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희망이 너무 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음, 과해 지금. 과해. 응, 자,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메구미랑 혼자서 이제 저기 미용실을 하다가 이제 응, 같이 교도소 동기인 메구미를 만나게 됩니다. 손님으로 온. 응, 응, 그래서 이제 둘이 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메구미는 AV 배우가 돼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있고 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엄청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나가는 것보다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응, 마츠코가 응, 이루고 싶어 했던 그것을 AV 배우여가지고 막 질질 짜고 있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와중에도 응, 그게 부러운 거지, 나는. 응, 응, 쟤도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런 열등감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응. 그러다가 이제 야쿠자가 되어 있던 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사실 류입니다. 이케맨이 되어 있고. 와, 진짜 그때 너 왜 그러니? 잘생겼더라.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니? 아니요. 좋아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아, 또 널 좋아해 이 한마디에 눈이 돌아버린 이제 마츠코는 이제 이걸 그와 또 동거를 시작하고, 그가 이제 목숨을 위험을 받는 그 상황이 이제 걱정되니까 응, 야쿠자는 이제 그만하면 안 돼 하면 이제 응.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는 토다지 마 하면서 또 한 대 때려. 맞고 맨날. 아, 왜 자꾸 때리는 거야. 진짜 짜증나. 그러고 있는 와중에 메구미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맞고 이제 눈에 멍든 그 응, 마츠코를 맞추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너가 뭔데 내 인생에 참견해, 나는 류만 있으면 된다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문 닫고 들어오니까 류가 이제 또 사랑의 키스를 막 퍼부으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이렇게 오락가락인지를 보여주죠. 응, 그러다가 마츠코의 말을 들은 류가 결국에는 이 일에서 손을 떼기로 하다가 응,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직원들에게 당합니다. 류가 자수해서 징역을 살게 되고 이제 막 그를 찾아 그와 함께 같이 도망가다가 마츠코가 이제 다리도 다쳐요. 응, 응, 그래서 이제 류의 출소일이 돼서 이제 교도소 앞으로 마츠코가 다리를 끌면서 갔는데, 이제 나 때문에 마츠코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류가 마츠코를 보더니 죽방을 갈깁니다. 진짜. 와, 이거 진짜 리터럴리 죽방. 아, 진짜 그니까. 죽방을 갈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츠코는 또 얘가 또 나오면 또 행복하겠지 이러고 있고 류는 이 음. 안에서 마츠코를 또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피하고 이게 그러니까 상충된 거죠. 일본이나 옛날 우리나라 뭐 이런 거 보면은 말을 안 해. 음, 그냥 말을 해야지. 음, 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 버리니까 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 류가 솔직하게 선생님한테 말을 했다면, 음, 마츠코가 솔직하게 류에게 말을 했다면, 음, 그게 참 문제야. 말을 안 해. 속으로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음, 그래서 이제 마츠코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강을 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쿠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음, 그 근처의 아파트를 빌려서 살게 됩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뭐 살도 뒤룩뒤룩 찌고 음, 아이돌을 한번 좋아해볼까 했는데 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불안해져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메구미를 마주치게 되고, 음, 메구미는 야 너 우리 프로모션, 이제 AV 회사 대표가 된 메구미가 음, 우리 회사에서 전용 미용사라도 해줘라고 명함을 주죠. 음, 근데 이제 열등감에 휩싸인 이제 마츠코는 그걸 강가에 던졌다가 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함을 찾으려고 강가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양아치들한테 아 냄새나 하면서 쳐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사회 문제인 것 같은 게 그 제가 최근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날 확률을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어떤 노숙자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뭐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대학생들한테 야구바트로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야구 배트에 맞아서 죽는 노숙자의 이미지 이런 클리셰인가? 것들이 일본에서는 왕왕 있나 봐.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습니다. 와, 나는 그거 보고 아,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죽여버린다고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마츠코의 시점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맞아. 마츠코의 이제 사촌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 조카지 그 응. 동생 남동생의 아들. 이제 남동생이 이제 약간 페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페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빠가 와가지고 너한테 부탁할 게 있으니까 저기 너의 고모의 어떤 집을 좀 정리를 해줘. 이래가지고 고모의 삶을 어떻게 보다 보니까 역추적하게 된 그 이 쇼가 고모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나와 내 여자친구 아카의 태도를 좀 생각하면서 또 삶을 되짚어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여자친구도 되게 웃겨.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나 너랑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걸 받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걸 주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된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나 봉사를 가게 됐어 외국으로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맞아. 왜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무슨 심리일까.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삶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이랬으면 난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라는 그 자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어디서 지금 가르치러 들어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거 맞아. 보면서. 근데 또 쇼는 그걸 보면서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바란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쇼는 이제 이 마츠코의 일생을 되짚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대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류의 후일담이 나오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사실은 그녀를 좋아했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랬다. 뭐 이런 이 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에게 구원받고 싶다라면서 이제 종교에 귀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삶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종교라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소 허무할 수도 있게 마무리가 됩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봤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츠코의 잘못으로 마츠코가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츠코가 한 선택들을 옹호할 수 있는가 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삶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가 이 작가와 이 감독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연출 방법을 통해서 이 삶을 혐오스럽다고는 하지만 혐오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혐오스러운 삶과 그렇지 않은 음악, 활기찬 음악과 그렇지 못한 삶, 그게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미장센과 그런 연출 방법으로 다가오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괴한 무언가로 다가오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엄청 극단적인 얘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남 얘기 같지 않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불행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뭐 뭔가 막 야쿠자한테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랑하는 남자한테 뭐 맞으면서 맞고 뭐 사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내가 각자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에서 좀 불행한 지점들이나 지금 내 상황에서 불행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또 계속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안 했으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불행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을 해서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좀 위로를 얻고 남 얘기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혜화가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말해줘서 최근에 느낀 게 있는데 음, 그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인간이 뭐 선택할 때 이제 감정을 고려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보통은 어떤 새로운 거를 하기 전에 음, 이 감정을 먼저 생각해서 음, 그것까지 고려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런 감정적으로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새로운 도전을 안 하게 되는 음, 뭐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작년에 제가 했던 다양한 선택들, 특히나 뭐 그전에도 뭐 몇 개 있었긴 하지만 작년에 했던 저의 선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되게 후회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조금 좋지 않았던 결과들을 얻어봤고 상황에 놓여 보기도 했고 하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뭔가를 도전하는 새로운 환경과 더 나은 조건 속에 놓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이제 그런 걸로 망설이지 좀 말아보자. 망설임이 들더라도 일단 저지르자. 그럼 내가 망설인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날까지 대답해줘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해놓으면 그 다음에 후회든 생각이든 한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바꿀 순 없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일단 생각하지 말고 저질러 버리는 삶을 좀 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면서 뭔가 좀 어떤 제안이 올 때 좀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마츠코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항상 이랬구나라고 느꼈을 때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나도 앞으로는 좀 내가 기존에 했던 좀 보수적인 선택들이 결국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나도 좀 더 도전적인 선택을 하면서 좀 이번에는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떠오르네요. 아, 나랑 완전 반대네. 저랑 완전 반대네요. 저는 또 너무 해와는 도전적인 선택에서 후회를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제 분수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일단은 저도 약간 생각이 행동이 앞서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남들이 말리는 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약간 그런 거예요. 나를 이렇게 편안함에 이렇게 안주를 시키면은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에서 뭘 시키면은 일단 뭐 뭔가 시켰을 때 뭐 남들은 뭐 그거 힘든 거 왜 해 이렇게 할 때 저는 뭐 이런 게 또 나한테 주는 게 있겠지 뭐 여기서 내가 배우는 게 있겠지 더 나아지는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 했던 선택들이 너무 이제 고민은 없이 그냥 나의 발전만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 나중에 거기서 밀려오는 거는 여유가 없는 상황들과 나의 이제 능력에 맞지 않는 뭔가 그런 과업들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밀려왔을 때 어차피 근데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막 그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후회가 오기도 하는데 그런 지점들이 또 비슷한 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이제 또
뭐 각자가 하고 있지 않은 과오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되어버렸다기보다 그 마츠코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마디와 추천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네. 뭔가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좋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마츠코의 일생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 일본의 옛날 분위기부터 그 좀 이렇게 최근 것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약간 필름 카메라 같은 연출도 있다가 팝스러운 연출도 있다가 막 노래도 나오고 막 갑자기 춤도 추고 약간 꽁트처럼 좀 유쾌한 요소들도 있고 막 그런 구성들이 많은데 막 이런 좀 다양한 구성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느껴보고 싶다, 오롯이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내 삶은 왜 이럴까? 나의 인생은 너무 무료해 라는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또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한마디와 추천.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추천을 근데 약간 이번에는 추천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추천을 많이 받아왔을 거잖아요. 이 영화를? 자꾸 보라 그러면 보기가 싫어요. 사실 이 본인- 영화가 그런 본인 얘기네? 영화였어. 이 영화가 그런 얘기였어요. 자꾸 재밌다고 자꾸 보라고 하니까 더 보기 싫은 거야. 약간 뭔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추천도 하지 않고 대박 보고 최초다. 싶으면 알아서들 좀 구매가 당기시는 분들이 좀 알아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까지 추천을 해버리면 더 안 보고 싶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식의 연출 방법을 택한 영화였다. 본받을 점들이 참 많다. 나도 언젠가는 뮤지컬스러운 것에 참여해보고 싶다. 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위키드 보고 나서 댄싱 스루 라이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걸 계속 보니까 그거 이제 안무 추는 영상 쇼츠들이 계속 이제 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계속 보거든요. 제가 춤에 재능이 진짜 없어요. 재능이 진짜 없고 이번에 그래서 춤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도전을 했는데 불쾌한 모종의 일로 인해 그게 무산이 되어 버려가지고 약간 기분이 안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언젠가는 약간 뮤지컬스러운 걸 좀 해보고 싶다. 뭐 꼭 배우로서가 아니라도 뭐 그런 식으로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손민수 하고 싶어지는 연출 방법. 오, 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1월에는 아무래도 바빠서 더 이상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지만 또 2월에 유쾌하고 즐거워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넹.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